근데 점초분한테 양육비를 받은 적은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돈 때문에 살아올 지금. 그냥 홈페이지가 양육비에 관계된 어떤 고민이 있든지 간에 일단 우리 원에 오셔서 평화롭던 마을을 뒤흔든 잔혹한 살인사건. 주민들은 지금도 놀란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요일요일에 옆에 댕기길에 이제 요 앞에 이제 차가 요리 왔어요. 주일날도 요 와서 들고 가고, 수요일날도 차 패킹하고, 금요일날도 그때도 금요일날 차를 태기 같이 차를 타고 같이 가고 이렇게 그걸 알았지. 안 그러면 참 일주일 되고 미치 한년 돼도 못 했거든요. 한문서 발견하신 거예요? 아이고. 교회 댕기다고 이래 묻는 게도 봤어요. 당연히 많이 놀라셨겠네. 아이고 얼마나 놀도 온 동네가 막 놀랬어. 많이 놀랬어. 피해자 할머니가 거주했던 집은 아무도 없는 듯 적막감만이 감돌았습니다. 문을 잠가놨네. 잠가놨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뭐하고. 아, 이 방입니까? 이 방이요. 동네 한복판에 있으니까 문을 잠그고 산다든지 뭐 그런 거죠. 보시다시피 대문도 다 가정해놓고 생활하는데. 그럼 며느리가 와가지고 그랬다는. 실제미리 이혼한 미리. 이혼한 며느리가. 왜 그랬습니까? 돈 안 된다고 그래. 잠깐만. 돈 때문에 살아올 지금. 유 씨 할머니의 막내 아들은 2010년 이혼 당시 전 부인인 김 씨에게 두 아이 양육비로 매달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일남일녀를 데리고 자녀를 데리고 사는데 상당히 힘들었고, 또 그런 가정에서 뭐 식당 일이라든지 뭐 그런 우유 배달 일이라든지 이 본 지출을 하면 상당히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왔습니다. 며느리 김 씨가 살고 있던 동네를 찾았습니다. 김 씨는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에서 한 달 70만 원 남짓한 한부모 가족 정부 지원금에 의지해 살았는데요. 하지만 전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상황을 외면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불만이 폭발해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동민의 마음은 그래도 그 애기들한테는 남자의 엄마잖아요, 그죠?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 한참은 자라면 그걸 가슴 아픈 일이다. 양육비가 갈등의 원인이 된 경우는 또 있습니다. 박소리 씨의 결혼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10여 년 전. 일단은 성폭자가 많죠. 나는 이게 괜찮은데 저 사람은 저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수용하기 힘들면 거기서부터 자꾸 의견 대립이 생기고 의견에 갭이 있다 보면 다툼이 생기는 거고 그게 크게 이어지고. 몇 년 전부턴 이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서로 다른데 그게 너무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자꾸 약간 헐트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자체가 저는 싫은 거죠. 소리 씨가 이혼을 망설이는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주부인 소리 씨는 현재 별다른 경제력이 없는 상태.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혼 후에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업주부로 계속 머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일종의 경력 단절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아내의 계속되는 요구에 양육비를 제시한 남편. 그런데 수리 씨는 또 한 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직장에 다닐 경우와 다니지 않을 경우를 나누어 양육비를 달리 제시한 건데 본인 생각을 따라주지 않으면 양육비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10여 년을 같이 산 남편의 반응에 적잖이 마음을 다쳤다는 소리 씨. 무엇보다 아이들이 이런 상황을 눈치채지는 않을까 걱정인데요.
양육비는 간단히 말해 자녀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돈입니다. 당연히 부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아이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해 받을 수 있는데요. 2009년도 전만 해도 뭐 협의혼을 하고 어떤 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받지 못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2009년도 이후부터는 협의혼을 하더라도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이 되게 돼 있고 재판상 이혼을 하면 대부분 양육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법상으로 받을 수 있는 집행 권한이 되는 그런 양육비는 결정이 되는데 하지만 현실은 이와는 달랐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480여 명의 응답자 중 양육비를 못 받는 비중은 전체의 35%인 169명.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안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양육비를 받고 있다고 답한 56%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해봤더니 부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등 절반 이상이 안정적 지급과는 거리가 있었는데요. 법적 의무인 양육비를 형편이 되면 주고 안 되면 안 줘도 되는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 가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자녀 양육비를 한부모가 모두 떠안다 보니 빈곤의 늪에 빠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이철근 씨는 4년 전 아내와 헤어지며 아들을 맡기로 했습니다. 혹시 전처분한테 양육비를 받은 적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연락은 혹시 되시나요? 연락도 안 되고. 직장을 다니며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려 발버둥 쳤지만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생활비와 양육비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경제적인 부담도 컸다는데요. 혼자서 애를 키우다 보니까 전부 돈이더라고요. 전부. 어디 맡기는 것부터? 네, 맡기는 것부터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게 전부 돈이에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됐을까요? 양육비죠, 양육비. 결국 직장까지 그만두고 양육에 나선 이철근 씨. 하지만 모아놓은 돈은 금세 바닥났습니다. 견디다 못한 그는 가슴 아픈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뿐인 아들을 보육원에 맡기기로 한 겁니다.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요. 그냥 안 아프고 건강하게 자라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양육비나 이런 게 좀 들어와가지고 형편이 나아진다고 하면 아이하고 같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좀 이렇게 아이를 돌보는. 그거야 뭐 당연하죠. 예. 여건이 되면 뭐 당연히 키우고 싶죠. 그렇다면 양육비를 강제로라도 받아낼 방법은 없는 걸까요?